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코인피디아 기사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캐피털인 율루벤처스가 파이 네트워크를 공식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분명 엄청난 호재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굵직한 소식이 나왔는데도 기사 보도 시점에는 파이 코인의 가격이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가며 0.35달러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2%가 추가 하락했다고 언급될 정도로 시장은 즉각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죠. 이런 굵직한 뉴스에도 왜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개의 기사를 읽고 정리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수많은 해외 기사, VC 투자사들의 공식 자료, 그리고 과거 투자 패턴까지 모두 뒤져서 정보를 하나하나 모으고 교차 검증하며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쉽지 않은 작업이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파이오니어들은 단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분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 기사 보도 시점에는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시세가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은 때로는 호재를 즉각 반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천천히 반응하곤 합니다. 율루벤처스의 공식 등재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파이가 제도권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시장에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실리콘밸리 명망 있는 VC가 특정 프로젝트를 공식 포트폴리오에 올렸다는 건 단순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공개 선언이자 시장을 향한 강력한 신호죠.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단순 차트의 등락이 아니라 왜 율루벤처스 같은 투자사가 파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베팅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질문이 보입니다. 율루벤처스는 어떤 회사이며 파이 네트워크에 얼마나 투자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율루벤처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에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루벤처스는 단순한 벤처캐피털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4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억 800만 달러 규모의 사호 펀드를 새로 결성했습니다. 누적 운용 자산이 4억 달러 이상이라는 건 실리콘밸리에서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럼 이 VC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왔는지 보죠.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현재 미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쓰는 시총 수십억 달러짜리 회사, 그리고 소파이, 온라인 금융 서비스의 대표 기업으로 이미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드 에듀케이션, 베터업, 에버로 같은 혁신 기업에도 초기부터 베팅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루벤처스가 포트폴리오에 올린다는 건 단순한 로고 콜렉션이 아니라 우리는 이 회사가 진짜 유니콘이 될 거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율루벤처스가 파이 네트워크에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공식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과거 사례와 업계 평균을 근거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율루벤처스는 보통 시드나 시리즈 A 단계에서 100만에서 800만 달러 사이의 투자를 집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신규 투자 건 중 하나인 푸드에스에는 750만 달러를 집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도 최소 200만 달러에서 많게는 700만 달러 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여 수준이 아니라 자사 포트폴리오에 공식 등록할 정도의 상징적 비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이오니어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VC의 투자금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신뢰의 척도입니다. 율루벤처스가 파이를 포트폴리오에 넣었다는 건 단순히 소액 테스트 차원의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 성공 가능성에 걸 만큼의 의미 있는 베팅이 이뤄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이 네트워크에는 율루만 참여한 게 아니라 다른 두 개의 실리콘밸리 VC도 함께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137벤처스는 누구이며 파이에 얼마를 투자했을까?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사인 137벤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 회사는 과연 어떤 곳이고 파이에 얼마를 베팅했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137벤처스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전략을 가진 벤처 캐피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운용 자산이 약 30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초기 스타트업부터 후기 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합니다.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은 창업자나 임직원들이 보유한 지분에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구조와 금융 방식에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창업자들이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죠.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초대형 유니콘들이 즐비합니다. 스페이스X, 에어비앤비, 스트라이프, 스포티파이, 핀터레스트, 우버까지 글로벌 테크 업계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을 다수 지원했습니다. 이런 기록만 봐도 137벤처스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유니콘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붙여도 될 정도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이 회사가 파이 네트워크에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137벤처스는 후기 단계 기업에 수천만 달러 단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드 혹은 시리즈 A 단계에서는 규모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분야에서는 보통 500만에서 1200만 달러 사이 투자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약 500만 달러 내외의 투자가 집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해외 기사에서 파이 네트워크 had officially become part of the portfolio of 137벤처스라는 문구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아직 홈페이지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등재 절차를 사실상 밟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율루벤처스가 이미 공식화했다면 137벤처스는 뒤따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만약 137벤처스가 곧 파이 네트워크를 공식 포트폴리오에 추가한다면 시장에서는 두 개의 실리콘밸리 대표 VC가 동시에 파이를 인정했다는 강력한 신뢰 시그널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파이오니어들이 던질 다음 질문은 이것이겠죠. 세 번째 투자사, 디자이너 펀드는 어떤 곳이며 파이에 어느 정도 투자했을까? 이제 세 번째 투자사, 디자이너 펀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다룬 율루벤처스와 137벤처스가 비교적 대형 VC라면 디자이너 펀드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진 투자사입니다. 디자이너 펀드는 이름 그대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핵심 가치로 삼는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 캐피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1억 달러 내외의 자산을 운용하며 대형 VC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투자 철학이 뚜렷합니다. 이 펀드는 단순히 기술이나 성장성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사랑할 수 있는 제품인가에 집중합니다. 즉,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투자 기준으로 삼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철학이 잘 드러납니다. 스트라이프, 노션, 피그마, 구스토 같은 회사들은 모두 디자인과 UX에서 차별화된 기업들입니다. 특히 피그마 같은 경우는 단순 협업 툴을 넘어서 글로벌 디자이너들의 작업 문화를 바꿔버린 회사로 성장했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디자이너 펀드가 파이 네트워크에 투자한 건 놀랍지 않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모바일 중심 채굴 방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UX, 커뮤니티 기반 확장성은 바로 디자이너 펀드의 투자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기술의 난이도보다는 사용자가 얼마나 손쉽게 참여하고 또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에 주목한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디자이너 펀드는 주로 100만에서 500만 달러 수준에서 시드 단계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100만에서 400만 달러 내외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파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율루나 137벤처스보다는 작지만 UX 혁신이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펀드는 아직 파이 네트워크를 공식 포트폴리오에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투자 철학 때문입니다. 디자이너 펀드는 단순히 우리가 투자했다는 걸 공개하는 것보다 해당 프로젝트가 사용자 가치를 실질적으로 입증했을 때 공식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파이가 메인넷을 안정적으로 개방하고 실제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가치를 교환하는 생태계를 보여줄 때
공식 포트폴리오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디자이너 펀드의 참여는 금액보다 의미가 큽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 혁신을 담은 네트워크라는 걸 외부적으로 증명해주는 투자이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3개의 투자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율루벤처스만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파이를 올렸을까요? 그리고 다른 두 투자사도 곧 공개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3곳 중에서 오직 율루벤처스만 파이 네트워크를 공식 포트폴리오에 올렸을까? 우선 투자사마다 공식 포트폴리오 등재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루벤처스는 비교적 적극적인 대외 신뢰 표명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사가 확신을 가진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빠르게 추가하며 시장에 우리는 이 회사를 믿는다는 신호를 던져왔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137 벤처스와 디자이너 펀드는 조금 다릅니다. 137 벤처스는 AUM이 30억 달러 이상인 대형 VC로 규모가 큰 만큼 브랜딩 관리와 리스크 관리가 매우 보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수 전략이 가시화되거나 기업이 제도권 시장에 들어갈 준비가 끝났을 때 포트폴리오에 정식으로 올립니다. 파이가 아직 오픈 메인넷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고 글로벌 거래소 상장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표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디자이너 펀드의 경우는 철학적인 이유가 큽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펀드는 사용자 경험의 실질적 증명을 중시합니다. 즉, 수백만 명이 파이로 실제 가치를 교환한다는 확실한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순 투자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외신 기사에서는 137 벤처스가 파이 네트워크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등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디자이너 펀드 역시 파이의 생태계 확장이 본격화되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단순히 율루벤처스만 믿는 그림이 아니라 3곳 모두가 신뢰하되 등재 시점만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 지점이 파이오니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율루만 올렸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머지 두 VC도 곧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는 파이가 점차 제도권 투자자들에게 공식 인정을 받고 있다는 과정이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오죠. 3곳이 합쳐서 파이 네트워크에 투자한 총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이 금액을 추정하는 건 단순 호기심을 넘어서 파이가 시장에서 어떤 규모의 신뢰를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곳의 벤처 캐피털이 파이 네트워크에 실제로 얼마나 투자했을까? 먼저 다시 정리해보죠. 율루벤처스는 보통 시드나 시리즈 A 단계에서 100만에서 800만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영역에서는 200만에서 700만 달러 수준이 평균적입니다. 따라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최소 200만 달러 이상, 많게는 700만 달러에 가까운 투자액이 집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포트폴리오에 공식적으로 등재했다는 건 단순한 소액 참여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규모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137 벤처스입니다. 이 회사는 운용 자산이 30억 달러 이상인 대형 VC입니다. 일반적으로 후기 단계 기업에는 수천만 달러를, 시드 단계 기업에는 500만에서 1200만 달러 범위의 투자를 집행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평균적인 패턴을 감안하면 약 500만 달러 내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서 파이 네트워크 has officially become part of the portfolio of 137 벤처스라는 문구가 나온 건 그 정도 규모의 참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 펀드입니다. 운용 자산은 약 1억 달러 내외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투자 건당 100만에서 500만 달러 범위의 시드 투자를 자주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투자 역시 평균 사례에 비춰볼 때 100만에서 400만 달러 수준이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입니다. 자, 그럼 3곳을 합산해봅시다. 율루벤처스 200만에서 700만 달러, 137 벤처스 약 500만 달러 내외, 디자이너 펀드 100만에서 400만 달러, 즉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8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600만 달러 사이의 투자금이
파이 네트워크 시드 라운드에서 확보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규모는 업계 평균 스타트업 시드 라운드 펀딩 수준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VC들이 실제 자금을 투입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걸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파이오니어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정도 자금이 공식 포트폴리오에 등재될 정도의 신뢰를 기반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실리콘밸리 제도권 자금이 파이의 미래 성장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확한 호재가 있는데도 정작 파이코인 가격은 기사 당시 0.35달러 근처에서 하락세를 보였을까? 이 부분을 짚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있었는데도 당시 파이코인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을까? 코인피디아 기사 보도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율루벤처스가 파이 네트워크를 포트폴리오에 공식 등재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0.35달러 선에서 오히려 2% 하락했습니다. 코인피디아 기사에서는 5월 중순 이후 무려 87일간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 문제입니다.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코인이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거래 채널이 제한적이라면 수급이 곧바로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길목이 막혀 있는 셈이죠. 둘째, 시장 심리의 시간차입니다. VC, 포트폴리오 등재 같은 뉴스는 기관 투자자나 업계 내부자들에게는 신뢰 신호이지만 리테일 투자자들이 이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시장의 호재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셋째, 거시적 시장 환경입니다. 2025년 여름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 국면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큰 매도세가 몰리면 개별 프로젝트의 긍정적 뉴스가 시장 흐름에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경제 구조 문제도 있습니다. 파이의 실제 사용자 확대와 코인 수급 구조가 가격 반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거죠. 즉, VC 투자라는 호재와 토큰 가격 사이에는 아직 전달 메커니즘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파이오니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 가격은 여전히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율루벤처스가 공식 포트폴리오에 파이를 올렸고 137 벤처스와 디자이너 펀드 역시 곧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가격 그래프에 바로 찍히지 않아도 파이가 제도권 자본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즉, 오늘 우리가 확인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호재에도 가격은 즉각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신뢰의 축적은 결국 장기적인 가치를 만든다. 율루벤처스가 던진 이 신호는 단순한 가격 이벤트를 넘어 파이가 실리콘밸리 제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를 가르는 기준은 단기 가격이 아니라 장기 신뢰가 얼마나 쌓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